자, 우리 가야 시조 수로왕이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그 그림 실어놨는데 이 그림들은 진짜 이 사람들 얼굴 보고 그린 거예요? 아니죠. 자, 이런 그림들을 표준 영정이라 그래요. 장례식장 가면 그 돌아가신 분들 그, 네, 영정사진 이렇게 해놓죠. 네.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영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위인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화가들이 네, 이 사람들 얼굴들을 상상해가지고 그린 영정 사진들인 거예요. 우리 저 익히 알고 있는 세종대왕 사진 이런 것들 있죠? 세종대왕 진짜 얼굴 본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사회는 사람들 중에서 없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모습을 상상해가지고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림들을 표준 영정이라고 한다. 자, 우리 김수로 왕은 김의 김씨의 시조죠? 김의 중심을 둔 그 가야 무슨 가였어요? 네, 금관 가야. 김수로왕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노래.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무지가. 그리고 뭐 석탈해가 와가지고 술법 대결을 펼치고 뭐 그런 얘기들 저번 시간에 기억나죠? 네. 김수로왕은 그리고 저 인도에서 건너온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허황옥이죠? 네. 가야의 금관가야의 왕비. 네. 그 삼국 유사에 의하면은 김수로왕은 158세까지 살았다고 하고 허황옥은 157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정말 조작의 냄새가 역력하죠. 그 삼국 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157세까지 허황옥이 살았고 그 이듬해 김수로가 이제 158세로 죽었다라는 게 가락국기에 나와 있어. 김수로 왕과 허황옥이 이야기하면은 삼국 유사의 가락국기를 떠올려라. 음. 가야는 철이 많이 난다 그랬죠? 자, 철의 나라가 가야였어요. 자, 그래서 가야에서는 이 철을 돈처럼 사용했다 그래. 그리고 이거를 어디랑 어디에? 낭랑과 외에다가 수출하고 이걸로 대신에 물건을 받아오고 했다고 해요. 낭랑 우리 좀 들어봤죠? 낭랑이 어디 있었어요? 한반도에서. 요 일대에 있었죠? 어,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가야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죠? 자, 요 일대에 있었는데 여기 낭랑의 중심지가 어느 도시예요? 낭랑 중심지가 어디야? 평양이잖아요. 많이 얘기했잖아, 그치? 이 낭랑 하면은 이거 누가 설치한 거예요? 한나라가 설치했죠? 한나라가 설치한 네 개의 군을 뭐라고 불렀어요? 한사군 중에 제일 세력이 크고 중심이 되는 게 낭랑이었죠. 기억나요? 그죠? 이거 고구려에서 어느 왕이 쫓아내버려요, 낭랑을. 광개토대왕이야? 313년에 미천왕이 낭랑군을 축출하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고구려랑 백제가 국경을 어떻게 하게 돼요? 맞닿게 되죠. 고구려는 이 당시에 전연이란 나라 침략을 받고 수도를 뺏겨서 미천왕의 무덤을 도굴당하고 이제 그 미천왕의 왕비도 잡혀간단 말이에요. 자, 전연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선 백제의 근 초구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평양, 그니까 낭랑의 중심지였던 평양까지 고구곤항이 나와가지고 막죠, 이거를. 그러다 고구곤항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죠. 전사하죠. 날아온 화살을 맞아가지고. 낭낭하면 그게 딱 입체적으로 확 나와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자, 이 가야의 그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톡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여기 지금 주둥이가 있죠? 여 뒤에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그, 네, 기마 입문형 톡이. 자, 여기도 보면 주둥이가 있죠. 이렇게 반달 모양의 이런 주둥이. 자, 이거 다 뭘까요, 둘 다?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 주둥이가 있다는 거는 여기다 뭐를, 물이든 뭐든 담을 수가 있겠죠. 주전자, 아니고, 잔이에요, 잔. 네, 네, 잔인데, 이거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뿔 모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뿔잔. 네. 이거를 이제 그 역사학자들 쓰는 표현으로는 뿔을 뜻하는 한자가 뭐예요? 각자죠, 뿔 각자. 네. 각배라고 해요. 네. 자, 그 가야는 철 제품으로 유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의 얼굴을 가리는 그, 네, 철투구, 그리고 철 갑옷, 이런 철제 무기들이 출토가 됐다. 이게 처음에는 주로 어디서 출토됐다 그랬어요? 그래, 어디? 김해에서 주로 출토됐다 그랬죠? 김해가 금관가의 중심지니까. 김해 가면 있는 동네, 그 구지봉 있는 동네, 대성동이에요. 김해 대성동에 가야 왕릉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언제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4세기 때까지 무덤, 대성동에 있는 그 4세기 때까지의 무덤에서는 철제 무기들이 나와요. 근데 4세기, 5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대성동 고분군의 무덤에서는 더 이상 철제 무기가 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5세기부터는 어디서 철제 무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고령의 지산동에서 철제 무기가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맞아요. 중심지가 옮겨간 거죠. 이거 중심지가 왜 이동한 거죠? 고구려가 공격해 들어왔죠. 공격으로 중심지가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금관가야에서 고령의 중심을 둔 어느 가야로 대가야로 옮겨간 것을 알려주는 그 유물이라 그랬죠. 자, 가야의 금동관이에요.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나온 금동관인데 우리 신라 금관 혹시 본 적 있어요? 신라 금관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거. 이거 무슨 자예요? 한자로. 왕이야, 이게? 날출자죠. 신라 금관은 날출자 모양이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신라 금관은. 그리고 옥 같은 것들이 달려 있고. 사진을 한번 보자. 네. 신라 금관은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날출자죠. 예. 요런 모양이 신라 금관인데 가야 금관은 스타일이 달라요. 자, 좀 이렇게 뭉툭하죠? 자, 요거를 고고학자들은 요렇게 써요. 초화, 초화형 금동관. 자, 여기 지금 보면 푸른빛이 나죠? 푸른빛이 난다는 거는 이거 뭐라는 거예요? 녹슬었다는 건데 푸르게 녹이듯 쓴다는 거는 청동이라는 거겠죠? 청동 위에다가 금박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걸 금동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이 모양을 초화라고 했는데 초화는 뭘까요? 초화. 초는 뭐예요? 초. 출초자죠? 화는.
꽃화겠죠? 예. 풀과 꽃 모양의 관 해서 초화형 금관, 금동관. 자, 요 가야 관련 지도인데 백제 신라에 낑겨가지고 괴롭힘을 많이 당하던 가야인데 가야 연맹의 초기 중심지는 김해. 그러다 광개토 대왕의 침략을 받은 다음부터는 고령으로 가야 중심지가 이동해 간다. 이거 24페이지로 가보세요. 삼국시대 했던 내용들 한번 쭉 좀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빈칸 위주로만 선생님 좀 빠르게 쓸게요.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신석기 시대 때는 시족, 부족 사회였죠. 네. 신석기 시대까지. 그러다가 시족, 부족이 여러 부족들을 아우르는 그 더 큰 집단이 등장을 하죠. 이게 군장 국가 단계죠. 예. 자, 군장 국가 단계까지 발전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옥, 저, 동, 예, 그렇죠. 자, 군장 국가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군장이라고 안 부르고 중국식 칭호, 왕을 칭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나라들을 학교가 안 나오냐? 연맹 왕국이라고 하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멸망한 나라. 오부족 연맹체였던 부여. 6개 연맹체였던 가, 야. 얘네들도 왕을 칭하긴 했지만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죠. 자, 만약에 부여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지면은 다른 부족에서 왕을 대신한다 그랬죠? 왕을 교체한다 그랬어요. 왕권이 약했다. 그러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왕을 내는 부족들이 다른 부족들을 다 이제 짓눌러요. 그리고 그 다른 부족들을 다 자기네 신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군사력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자, 이때부터를 무슨 국가라고 부르게 된다? 고대 국가라고 부른다. 고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 세 나라.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한 세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 왕권이 강화된다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다른 부족에서 왕을 하던 거를 이제는 한 부족에서만 왕위를 독점 세습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보통 왕위를 나이가 많은 같은 이제 뭐 계루 고씨에서도 그 뭐, 태조왕이 왕이 됐으면 태조왕의 동생 차대왕한테 왕위를 물려준다든지 형제끼리 왕위 세습이 이어졌다면은 왕권이 강해지면서 왕이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왕위가 이제 어떻게 돼요?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율령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이거 한 글자로 하면. 법이죠, 법. 왕의 법이죠, 그쵸? 해석을 하면은. 이 왕의 법, 각 부족마다 다 법이 있었는데 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령을 반포해서 이걸 이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거죠. 왕권이 강해졌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각자 뭐 돼지, 소, 말 저마다 부족마다 믿는 것들이 다 있었는데 외래 종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오죠? 불교가 들어오죠. 이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상적 기능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 왕은 곧 뭐다? 왕은 곧 부처다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거로 끝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고 보죠. 윤회. 자,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부처님이었거나 정말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해라. 충성하라는 거죠. 왕즉불 사상. 전생에 쌓은 그런 일들, 전생에 쌓았던 착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런 것들을 업이라고 하거든요. 업. 그래서 왜 지나가다가 노인네들이, 아니, 노인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노인들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쌓아가지고, 전생에 무슨 업보를 쌓았길래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업설. 자, 그리고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뭐 율령을 반포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불교를 수용해서 사상적으로 통일을 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때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네,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구려. 자, 고구려 세운 누구예요? 주몽이죠? 동명왕. 근데 광개토대왕릉 비에는 동명왕이라고 안 나와 있고 추모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모왕. 어디서 건국했어요? 졸본에서 건국했죠. 첫 수도. 유리왕은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제사했을 돼지가 도망갔던 국내성으로 옮기죠. 자, 그 뒤에 뭐 대무신왕, 민중왕, 모본왕, 모본왕은 폭군이었어요. 사람 100에 막 배구자는 왕이었죠. 그러다 모본왕이 제거되고 나서 자, 유리왕의 손자였던 태조왕이 즉위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고구려 안에 계루부, 소노부, 전노부, 관노부, 뭐 연노부 해가지고 5개 부족이 있었는데 오로지 어느 부족만 계루부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된단 말이에요. 태조라는 명칭도 왕호도 아마 계루부의 태조라는 뜻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부터 다른 성씨가 아니라 오로지 어느 부족만 계루부의 고씨만 왕위를 세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약한 나라 어느 나라? 옥저를 정복하죠.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국천왕 때. 자, 고국천왕 때는 사실 요거는 여기다 써야 돼요. 고국천왕 다음 왕이 산상왕인데 혹시 기억나요? 연우라는 이름? 네. 자, 그 고국천왕이 왕자리를 자기 동생이었던 산상왕에게 물려주죠. 그죠? 근데 산상왕 다음 왕인 이제 동천왕 때부터, 동천왕은 상산왕의 아들이거든요. 이때부터 고구려는 그 왕위 계승이 형제에서 뭘로? 부자로 이어지게 된다. 예. 자, 그 우시왕후 얘기 기억나죠? 우시왕후가 발기랑 연우 중에서 연우를 선택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냥 알아두세요. 자, 우리 예전에 계루부, 소노부, 전루부, 관노부, 순노부. 자, 이렇게 5부족이 있었죠. 자, 고구려란 나라, 얘네 이름들이 다 이렇게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계루부, 전루부, 소노부 있었는데, 자, 이제 왕이 있는 계루부를 중부라고 부르게 되고, 나머지 부족이 동, 서, 남, 북부가 돼요. 네. 자, 각 부족의 네이밍이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동, 서, 남, 북으로 바뀐 거예요. 그 계루부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중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계루부가 중심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족들은 계루, 그쵸. 중심에서 동서남북이 된 거죠. 그죠? 이런 거를 한국사 교과서에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어주세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라고 하는 거는 각 부족의 이름이 살아있을 때 개성이 넘치죠. 자, 이게 행정적 성격의 오부. 행정이라고 하는 건 법을 집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각 부족의 이름이 살아있는 것보다 중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부르기도 편하고 행정적으로 뭔가 일 처리하기도 좋죠. 자, 이렇게 변하게 됐다. 그만 알아두세요. 곡식이 부족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거예요. 자, 고국천왕 때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진대법. 자, 이거는 이제 봄춘자. 보통 농부들 농사 짓고 10월에 추수하면 1월, 2월까지 다 먹고 3월, 4월 되면 식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굶어 죽겠죠. 나라에서 싼 이자를 받아가지고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춘대, 가을,
봄에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 낮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갚게 하는 거예요. 춘대추납의 진대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을 굶지 않고 죽지 않게끔 먹여 살리는 제도를 구휼 제도라고 불러요. 구휼, 구휼. 자, 3세기 고구려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자, 왜 안 좋았는지 혹시 기억나나? 중국 역사랑 고구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3세기 중국은 위, 촉, 오. 이거 무슨 시대예요? 삼국시대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어느 나라가 힘이 제일 셌어요?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힘이 제일 셌죠? 그죠? 그래서 위나라 장군 관구검이란 장군이 이 동천왕 때 고구려를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가 수도를 뺏겨요. 그래서 동천왕이 옥저로 도망갔다가 겨우겨우 그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가 대신 희생하는 바람에 동천왕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수도를 뺏겼을 정도로 고구려가 3세기에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중천왕 때는 이제 왕이 지금 수도 밖으로 쫓겨나니까 다른 왕족들이 이 서천왕 자리를 노려요. 중천왕, 서천왕 자리를. 그래서 고씨 왕족들의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천왕 때는 위초고가 나눠져 있던 게 진이라고 해서 통일이 돼요. 중국이 통일되면은 고구려는 좋지 않죠. 위기였다. 게다가 뒤에 등장하는 이 봉상왕은 폭군이었죠. 예. 이 봉상왕은 자기 그 형제들도 죽이고 그리고 저 숙신이라고 불리는 여진족 잘 때려잡는 그 왕족들도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자, 그래서 이 봉상왕이라는 폭군의 눈을 피해가지고 소금 장수로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 을불이라는 왕자였죠. 자, 창졸이라는 재상이 봉상왕을 무너뜨리고 그 소금 장수 출신 왕자 을불을 왕으로 세우죠. 그 을불이 누구예요? 고을불 미천왕이죠. 미천왕의 주요 업적 낭랑군을 축출했죠. 낭랑은 어디 있다 그랬었어요? 빨리빨리 나와야지.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한 4군 중에서 마지막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낭랑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구려랑 백제가 이때 국경을 맞닿게 되죠. 자, 그래서 고구려랑 백제랑 이때부터 영토 경쟁을 시작하는데 백제가 이때는 더 잘 나갔어요.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예요? 근초고왕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고구원왕 전사하기 전에 전현이란 나라가 중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 그 수도가 함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미천왕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 그 미천왕의 해골들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고구공왕의 엄마, 그러니까 미천왕의 왕비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굉장히 위기의 시기였다. 자, 이걸 잘 추스린 사람이 소수림왕이었죠? 자, 그 중요한 거, 율령반포, 불교수용. 전진의 승려, 순도라는 스님이 고구려의 불경, 불상,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불교를 전파했다고 하죠. 자, 국립교육기관 뭐를 만들었어요? 태학을 만들기도 했죠. 광개토 대왕 때는 이제 고구려가 떨쳐나가는 시기죠. 광개토 대왕 여기 지금 제위 연도 봐서 알 수 있듯이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 살았던 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당시 중국이 막 혼란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5, 16국에. 그래서 요 시기에 자신감, 중국의 황제들만 쓸 수 있는 연호를 썼죠. 자, 영원히 즐긴다라는 뜻의 연호 뭘 썼어요? 네, 광개토 대왕이 연호하면은 영락. 그래서 광개토 대왕을 뭐라고도 불러요? 영락대제라고도 부르죠. 광개토 대왕은 영토를 막 확장을 하죠. 그래서 뭐 후연, 전연의 뒤를 이은 후연인 거예요. 거란, 선비, 그리고 동부여.
이런 세력들을 공격해가지고 영토를 크게 확장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대충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알고 있는 그 만주벌판 달려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 땅을 만든 사람이 광개토대왕이죠. 그리고 이제 5세기 접어들면서 당시 백제, 외, 가야 세 나라가 연합해서 네, 신라를 침략하죠. 자, 신라가 이때 도움을 요청했고 그 기록이 광개토대왕 비에 남아있죠. 그리고 무슨 그릇? 호우명 그릇에 그 사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때 광개토대왕에게 SOS 요청했던 왕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신라에? 어떤 왕이에요? 뇌물 마립간이죠. 뇌물왕. 자,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 때는 이제 남쪽으로 계속 이제 이동을 하죠. 더 이상 북쪽으로 팽창하기 어려워요. 그 중국의 북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진 정책을 하는데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그리고는 도림이라는 그 바둑 잘 두는 스님을 계로왕한테 보내가지고 계로왕을 바둑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도림이 계로왕한테 뭐 무덤 다시 만들어라, 뭐 수도 도성 좀 다시 예쁘게 더 쌓아라, 이렇게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자, 계로왕이 여기 속아 넘어가지고 무리하게 공사를 일으켰다가 장수왕의 침략을 받고 죽죠. 이거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요? 재증걸루, 고이만년. 이 계로왕을 한때 모시던 백제 장군들인데 이 사람들 고구려에 항복했다가 이제 계로왕을 이제 치러 와가지고 계로왕을 잡았죠. 예전에 모셨던 왕이니까 계로왕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표시하죠. 말에서 내려서 먼저 뭐예요? 절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침을 3번 뱉었다 그랬죠. 계로왕 얼굴에다가. 자, 그 다음에 계로왕의 목을 아차산에서 쳐버리죠. 장수왕은 이제 만족을, 한강 하류 차지한 거에서 만족 안 하고 한강 상류까지, 남한강 상류까지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당시 지금도 이 중원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요. 충주라는 동네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구려 비석을 하나 또 땅 박죠. 자, 충주 여기다 박은 비석은 어디 점령한 기념이에요?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한 기념이에요. 남한강 상류. 너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강은 한강의 상류예요, 하류예요? 하류죠, 하류. 한강이 여기 서울 지나서 인천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여기는 한강의 제일 거의 끝 말단이란 말이에요. 한강은 남한강, 북한강 있죠? 기억나죠? 그죠? 남한강 상류가 충주가 있죠. 충주랑 또 단양이라는 동네가 있죠. 6세기 문자왕. 이때 부여를 멸망시키면서 고구려가 최대 영토였죠. 근데 좋은 거 이거로 끝났죠. 그 다음에 뭐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 자 이런 왕들인데 이때 왕위계승 분쟁 벌어지면서 왕권은 크게 실추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대신에 이때 귀족들끼리 다투는데 누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귀족들의 우두머리. 대, 대대로. 그죠? 이 대대로는 귀족들의 우두머리죠. 귀족회의를 주관하는. 자, 대대로가 주관했던 귀족회의를 제가회의라고 불렀어요. 여러 가들을 모아가지고 대대로가 나란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대대로 자리를 놓고 귀족들끼리 싸우면은 왕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 왕은 성문을 닫아 잠그고 귀족들끼리 누가 싸워서 이기는지를 지켜볼 뿐이에요. 자, 고구려는 그만큼 6세기 접어들면서 귀족들의 입김이 더욱더 강해진다. 자, 그리고 양원왕 뒤를 이어가지고 평원왕이 즉위하죠. 평원왕 때는 우리 로맨스로도 유명한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가 있죠. 그죠? 자, 온달 장군은 지금 6세기 지금 위기의 고구려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명장이에요. 자, 6세기 고구려는 자, 6세기 고구려는 북쪽에서는 이제 수나라라는 강력한 나라가 압박을 해오기 시작을 하고 남쪽에서는 6세기 전성기 맞이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파란색 여기 파란색. 신라죠. 신라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온달 장군이 신라랑 전쟁을 벌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사했죠? 온달 장군의 관을 이제 시체를 넣은 관이 장례식 하려고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졌다 그랬죠? 이제 평강이 어루만졌더니 그 관이 그때서야 들렸다 그랬죠? 평원왕에 이어서 영, 양왕. 자, 이 영양왕 때는 중국이 이제 수나라가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고구려가 이제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서 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먼저 선방을 날렸죠. 영양왕이 요서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요하라는 강 기억나요? 요하의 동쪽을 요동, 요하의 서쪽을 요서라고 하잖아요. 요서는 전통적으로 중국 영역이었죠. 요서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 수 문제가 발끝 러시. 그러니까 한 번 공격 받았다가 화나가지고 고구려를 역으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때 수문제가 보낸 군대가 30만이었는데, 자, 그 비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막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육지로 보낸 군대, 바다로 보낸 군대 중에서 대부분이 죽어요. 자, 10명 중에서 8, 9이 죽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수문제의 첫 번째 공격은 실패로 끝나죠. 자, 근데 수나라에서 수문제가 죽어요. 사실 죽었다기보다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이고 패륜 끝에 황제가 된 사람이 수나라 양제였어요. 이 양제는 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한 그 고구려 원정을 다시 시작을 하죠. 고구려 2차 침략을 한 거죠. 이때 수양제가 동원한 군대가 113만 3,800명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죠. 자, 이 군대가 육지와 물, 바다 건너서 양쪽으로 고구려를 침략해 들어왔죠. 수, 고구려. 자, 근데 육지로 보낸 군대는 요동성에서 막히죠. 요동성을 포위해가지고 금방 함락할 기세였는데 수양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요동성을 공격하러 간 24명의 장군한테 각각 무슨 일을 시시콜콜한 일을 할 때마다 다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동성이 넘어갈 만하면은 그 장군들이 이제 수양제한테 보고하고 보고 기다리고 그러는 틈에 고구려는 다시 방어태세 갖추고 자 이래서 결국은 시간을 끌다가 요동성을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죠. 그리고 바다로 보낸 군대도 자 이 고구려가 당시에 그 수나라 그 군대를 평양성 안으로까지 유인을 한단 말이에요 빈 절로. 자 절이나 이런 것들 다 비워놓고 수나라 군대를 유인했다가 기습을 해가지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수양제의 양면 공격은 성공 실패? 실패. 결국 요동성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30만 정도 특별부대, 별동대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평양으로 기습해 들어가라 했는데 자기 개인 식량을 자기가 지게 했죠. 그 개인 식량 무게가 80kg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병사들이 식량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땅에다가 묻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거 전쟁을 해 말어 하고 지금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군 우중문을 만나러 왔죠. 근데 을지문덕이 중요한 장군인데 이 그 당시 우중문이 을지문덕을 잘 못 알아보내고 보고 그냥 돌려보냈죠. 그죠? 그 이후에 을지문덕의 군대가 계속 지는 척을 하면서 7번이나 이 수나라 군대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소득 없이 계속 그냥 이기긴 이겼지만 7번씩 이기긴 이겼지만 계속 고구려 군대를 쫓아보니까 많이 지쳤죠. 자, 이때 고구려가 휴전하자는 제안을 했고 수나라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자, 수나라 군대가 휴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어디서? 네, 살수에서 고구려 군대가 수나라 군대를 격파를 하죠. 이때 30만 중에서 살아나 돌아간 자가 2,700명이었다니까 대부분이 다 죽은 거죠. 영양왕이 죽고 아까 고구려가 이제 수나라 군대가 바다 건너서 고구려 평양성 쳐들어왔을 때 평양성을 비워놓고 수나라 군대를 유인해서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던 큰 승리를 거뒀던 그 장군이
고건무라는 장군이었어요. 이 고건무는 영양왕의 사촌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영류왕이 살수대첩 때 그 수나라와의 전쟁 때 큰 공을 세운 왕족이죠. 왕이 되는데 영류왕은 수나라가 망하고 새로 세워진 당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했죠? 당나라와 화친 정책을 내세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천리장성을 쌓기도 했죠. 근데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죠. 영계소문 아버지도 대대로였고 자기도 이제 대대로 자리를 이어받을 그 귀족이었는데 영류왕이 당나라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그리고 영계소문 그 평양에 잘 머물고 있는 귀족한테 천리장성 가서 공사나라고 강경파 영계소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영계소문이 여기에 불복해가지고 자 영류왕과 그 관련된 귀족들을 모조리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토막낸 다음에 하수구에 버렸다고 하잖아요. 또랑에. 자 영계소문은 천리장성을 완성하고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책을 펼치죠. 당나라 태종이 쳐들어왔죠. 전에 못 뺏었던 요동성도 뺏었고, 네. 그 주변에 있는 뭐 괴감성이라든지 비사성이라는 여러 성들 다 뺏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못 넘었어요. 어디 못 넘었어요? 안시성을 못 넘었죠. 고구려는 영기소문이 죽자마자 남생, 남건, 남산 세 아들끼리 아버지 자리를 놓고 다퉜죠. 자, 큰아들 한 편, 둘째, 셋째 한 편 먹었죠. 큰아들이 평양성을 잠깐 나가서 공내성에 가 있는 틈에 평양에 있던 둘째, 셋째가 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장왕이라는 왕을 끼고 저 형제들끼리 내전이 벌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큰형이었던 남생이 당나라로 항복을 하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형제끼리 내분을 견디지 못한 고구려가 당나라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죠.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자, 이 당나라는 안동도호부라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고구려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려고 그래요. 고구려인데 이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보장왕, 고려의 마지막 왕의 서자였던 안승, 그리고 그 안승을 추대했던 인물이 건모잠이라는 장군이에요. 자, 그리고 고현무. 자, 그런데 결국 내분이 벌어져서 안승이 건모잠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당시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물러가지를 않고 고구려랑 백제, 신라 영토를 다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라당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를 물리쳐야 되니까 그 옛 고구려 왕족들을 좀 후원해가지고 자 당나라를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라가 당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원해요. 자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안승이 그 고구려 부흥운동 일으키다가 건모잠을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이 안승을 어떻게 했을까요? 신라가 받아줘요. 자, 받아준 다음에 우리 저 백제 무왕이 마지막에 천도하려고 했던 도시가 어디죠? 전라북도에 미륵사 있는데 익산으로 안승을 보내요. 그 다음에 그 익산에다가 보덕국이란 나라를 세우게 해요. 당시 익산은 뭐라고 불렸냐면 금마저라고 불렸어요. 이렇게 해서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임명하고 네, 한동안 이 안승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결국 신라가 당나라를 이겼죠. 당나라가 이제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안승을 경주로 잡아와요. 자, 그렇게 해서 안승을 끝까지 이용해 먹죠. 자, 백제. 백제는 온조왕이 건국을 했죠. 비류 온조 기억나죠? 졸본에서 내려와가지고 건국을 했어요. 자, 우리 백제 수도를 위례성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불러요?
한, 한성이라고도 부르죠? 같은 표현이죠? 자, 비류랑 온조가 원래 그 졸본에서 아버지 주몽이랑 살다가 부여해서 주몽의 큰아들 유리가 내려오죠. 그러자 입지가 좁아져가지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 10사람과 함께 강과 바다를 건너가지고 위례성에 정착을 한 거잖아요. 그죠? 10사람이 따랐다 그래서 처음에 국호가 뭐였어요? 십제였죠. 그러다가 만백성이 즐거워하면서 따랐다 그래서 이름이 뭐로 바뀐 거예요? 백제로 바뀐 거죠. 비류는 처음에 어디 정착했어요? 비류는 미추홀. 미추홀은 지금의 인천. 온조는 위례에 잘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됐죠. 졸본의 그 국내성 졸본 지역에 있는 고구려 무덤, 장군총이랑 백제 무덤, 저 잠실 롯데월드 있는 석촌동 부분의 양식이 거의 어떻다 그랬어요? 비슷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고구려 왕족들이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건국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이다. 장군총. 네. 자, 여기 보면 이게 장수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군총이거든요. 이게 한 변 길이가 30m가 넘어요. 엄청 크거든요. 너희 그 동네 수영장 가면 25m 풀이잖아요. 그거보다 긴 거예요. 엄청 큰 거죠. 자,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무덤을 돌무지 무덤이라 그래요. 무슨 무덤? 돌무지 무덤. 이게 그 만주에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 가면은 그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막 수백 개 있어요. 예. 고구려 역대 왕족들이나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묻은 거예요. 자, 이 무덤을 한자로는 뭐라고 쓰냐면 적이 무슨 적자일까요? 쌓을 적자예요. 적, 돌석자 써가지고 무슨 총? 적석총이라고 불러요. 어, 그리고 촌동 구분을 촌동은 가본 사람 없니? 가봤어요? 자주 가요? 거기 그 공원처럼 돼 있죠? 촌동 구분을 요거 조금 끝나고 보여줄게요. 지금 뭐 검색하 이거 다시 하려면 녹화가 끊겨가지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장군총 형태의 무덤이 지금 저 롯데월드 옆에 그 석촌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계통이 같다는 걸 알려준다.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부터 체제 정비를 끝내는데 한강 유역들을 차지하고 관등제를 마련한다. 백제의 관등 몇 관등인지 혹시 기억나요? 16관등이었고 16관등 중에서 제1로 높은 관등 좌평이 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좌평을 상좌평이라고 불러요. 조금 심화. 그럼 좌평 아래 2등급 좌평이 1급 귀족이라면은 그 바로 아래 귀족들이 달솔이 있었어요. 계백장군 알죠? 달솔이었어요. 네. 그리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흑치상지 장군도 달솔이었어요. 이 달솔이면은 꽤 높은 귀족이었던 거죠. 관복을 정하는데 옷 색깔, 제일 높은 옷 색깔. 그죠, 보라색. 그러니까 자주죠? 그 다음이 비색. 비색은 빨간색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아래가 청. 하나 더 아래는 황. 네. 노란색이었죠? 유치원생들 생각하라 그랬어요. 4세기 근초고왕 때는 영토를 크게 넓히죠. 평양으로 쳐들어가서 고구 권왕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그리고 마한 지역의 나머지 세력들을 정복한다. 그리고 중국 요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일본 큐슈라고 들어봤어요? 규슈라고도 하죠. 일본 4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남쪽에 있는 그 섬 있죠. 네. 후쿠오카 이런 도시들 있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왕위 부자 세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근초고왕의 손자인 침류왕 때는 뭐가 수용돼요? 불교. 동진의 스님이었던 마라, 난타.
자, 5세기 백제는 위기의 시기였어요. 이때 비유왕 때 신라와 동맹을 맺죠. 무슨 동맹? 나제 동맹. 자, 계로왕은 장수왕이 남하하면서 공격해서 전사를 당했고요. 이때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웅진은 지금의 어느 도시예요? 공주죠, 공주? 네, 쓰면서 보세요. 자, 그리고 동성왕 때는 이 백제와의 나제 동맹을 더 강화한단 말이에요. 동성왕 게이 아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 동맹했죠. 네. 그래서 결혼했어요. 동성왕은 신라랑 나제 동맹을 더 강화했죠. 네. 신라 이벌참 비지의 딸과 동성왕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죠. 경멸하는 눈초리를 봤어요. 자, 그리고 6세기는 이제 백제가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는 시기였죠. 자, 이런 것들을 혹시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나요? 역사에서 전성기 지나가지고 그래프가 내려갈 때 요렇게 잘해보자고 바짝 태우는 거. 이거를 중흥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하는 거를 중흥이라고 했는데 그 백제 두 중흥군주가 무령왕과 성왕이에요. 무령왕은 지방에 광역시를 22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들어봤죠? 22개의 담로라고 불리는 광역시를 만들어요. 자, 수도 옮긴 다음에 막 귀족들이 왕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방 귀족들을 견제하려고 22개 담로에다가 귀족들을 견제할 만한 왕족들을 보내서 견제나 통제를 시작을 한 거예요. 무령왕은 특히 또 뭘로 유명해요? 무령왕의 무덤으로 유명하죠? 자, 박정희 정부 때 여기 배수로 공사하던 도중에 무령왕릉이 발견됐죠? 무령왕릉은 뭘로 만들었어요? 벽돌로 만들었죠? 벽돌은 한국에서 잘 안 쓰는 소재라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단단한 화강암을 깎아가지고 막 썼단 말이에요. 자재로. 근데 중국인들은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무령왕이 담겼던 그 관, 노송이라는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는 일본에서만 나는 소나무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백제가 이 당시에 중국이나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이 성자는 성스럽다 할 때 성자라 그랬죠. 종교적인 색깔이 들어간 한자인데 어떤 종교를 뜻해요? 불교를 뜻하죠. 성왕은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사비로 옮기죠. 사비는 지금의 어느 도시? 부여죠. 자, 백제 멸망당할 때 사비를 사비라고도 표현하지만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소불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시옷 비읍 같죠? 시발 아니다. 네. 자, 소불이 사비에 사비.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백제는 우리는 부여의 뒤를 이었다 해가지고 자, 남부여라고 국호를 잠시 동안 정해요. 다시 백제로 돌아가지만. 자,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내려왔다고 우리가 남고구려라고 하면 고구려랑 왼수인데 그건 안 맞죠? 자, 그래서 성왕은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정했다. 한강 지역을 일시적으로 다시 뺏었죠. 누구랑 연합해서? 예,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해서 탈원했지만 진흥왕이 바로 배신을 때렸죠. 당시 혹시 기억나나? 진흥왕이 보냈던 장군? 김무력이란 장군을 보내가지고 한강 하류 지역을 완전히 차지한 다음에 여기다가 신주라는 그 새로운 주를 설치했죠. 그리고 이 신주의 책임자 군주가 김무력이었단 말이에요. 자, 열받았던 성왕이 자기 태자 위덕왕 나중에 위덕왕이 되는 태자를 지원하려고 충북 옥천의 관산성으로 지원을 가던 도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김무력의 부장이었던 고간도도가 성왕을 덮치죠. 자, 성왕은 30명도 군대를 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간도도의 군사에 포위돼가지고 결국 싸우다가 잡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왕의 목을 백제가 쳤죠. 그 다음 목을 가져가서 계단 아래 묻어놓죠. 밟고 다니라고. 자, 백제는 자
7세기 초반에 이 무왕도 중흥군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무왕은 뭘로 유명해요? 네, 서동요, 네, 선화공주 전설로 또 유명하죠? 자, 무왕은 정치적 승부수를 걸죠.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했어요? 익산으로 옮기려고 했죠. 하지만 옮기지는 못하고 여기다 대신 큰 절을 짓죠. 익산에 지은 큰 절, 미륵사라는 절을 짓죠. 자, 미륵사는 지금 사라졌지만 미륵사 금당 안에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있죠. 그리고 무왕은 싸울 무자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랑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왕이에요. 그거 뒤를 이어받은 게 의자왕이었죠. 처음에 정치 잘했다 그랬죠. 별명이 해동 증자였죠. 정치를 잘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신라를 압박해서 대야성을 함락시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당시에 누굴 죽였죠? 김솜석과 그 아내 고타소, 김고타소를 죽였죠. 그죠? 이때 고타소가 누구 딸이었어요? 춘추의 딸이었죠. 자, 그래서 김춘추가 처음에는 고구려 군대 빌리러 갔다 안 빌려주니까 일본 건너갔다가 다시 당나라로 갔죠. 당나라 가서 이때부터 나상 동맹이 만들어지죠. 김춘추와 당태종이 만났죠. 하지만 네, 그 이제 그 나당 동맹이 결성된 다음에 의자왕은 정치를 점점 안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황산벌이란 곳에서 그 신라 군대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계획이 끝까지 활약했죠. 하지만 관창을 앞세운 그 감정 자극용 전술 여기에 이제 백제 군대가 말렸죠. 숫자도 원래 부족했던 데다가. 자, 그래서 신라 군대가 사기가 올라가서 백제 군대를 모두 무찌르고 계백도 전사했죠. 자, 당나라 군대는 소정방이란 장군이 이끌었고 이 소정방이 이끄는 수군 13만 명이 인천의 어느 섬으로 왔어요? 덕물도라는 섬으로 왔어요. 이 덕물도는 지금의 인천의 덕적도라고 불리는 섬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당나라 13만, 김유신 5만 군대가 합쳐가지고 백제 이제 수도를 공격을 하죠. 사비가 넘어가고 의자왕은 웅진으로 도망쳐요. 도망갔다가 부하 예식진이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의자왕이 똘똘 이렇게 묶여가지고 성 밖으로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백제가 결국은 멸망한다.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흑치상지. 자, 성이 흑치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 달소리라 그랬죠? 달소리였던 흑치상지. 그리고 스님이었던 도친, 왕족이었던 복신. 자, 이들이 어, 임존성, 주류성, 자, 이런 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어요. 순식간에 200여 성이 이 부흥운동에 참여했을 정도로 이제 백제가 다시 부활되나 싶었지만 결국은 이 당나라 군대, 신라 군대가 차분히 이 그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을 해요. 이 도침, 복신, 그리고 이들이 내세웠던 부여풍이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복신은 도침을 죽이고 부여풍은 복신을 죽여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백제 부흥운동 흑시당제는 항복하고 자, 실패로 끝났어요. 당시 일본이 백제를 다시 구원하겠다고 백강, 지금의 금강 하구까지 배를 몰고 와요. 근데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화공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불타버려요. 자, 그래서 결국은 백제 부흥운동도 실패로 끝이 난다. 자, 백제 부흥운동이랑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정적인 차이점.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고구려 부흥운동. 신라가 지원했죠. 자, 백제 부흥운동은 신라가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진압했죠. 그 왜 그랬을까요? 고구려랑 인연이 있어서? 자, 이거 지금 설명은 선생님이 고구려를 먼저 설명했지만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했어요?
백제가 660년에 망하고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죠.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한 거예요? 백제가 먼저 멸망했죠. 자, 백제를 멸망해 놓고 보니까 지금 당나라랑 신라는 아직 공동의 적 고구려가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은 당나라랑 신라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공동의 적 고구려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신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백제를 같이 밟은 거예요. 네. 이해돼요? 자, 근데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을 무렵에는 이제 한반도에 어 백제도 없고 고구려도 망했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 대 신라 두 나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그 버겁고 힘든 당나라를 쓰러뜨리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과 달리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도와준 거예요. 네. 백제 부흥운동은 지원을 안 했다. 끝까지 밟았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당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할게요.